우리가 몰랐던 지금 북한의 이야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반도의 핫 이슈를 쉽게, 재밌게, 유쾌하게 알려드립니다. 평화를 즐겨 찾기 하는 우리들의 지식 보관소, 여러분의 북막! 이번 주 단박톡에서는 전 문화부 장관이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신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님과 함께 현재 위기에 놓인 남북관계 속에서 진정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지, 또 우리의 힘으로 남북관계 위기를 극복했던 극적이고 역사적인 순간들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남북 간 상황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국민들의 질문과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인스타그램으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나와주세요.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북한이 진짜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시설까지 폭파시켜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백두혈통인 네.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런 가능성은 불행하게도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마음이 또 약간 또 무거워집니다. 야, 저는 그래도 설마 뭐 저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정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실제로 뭐 좀 어떤 시나리오가 그려질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건 그래요. 맞네. 네. 지금 현재. 그러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있는 시설물들은 우리 대한민국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정상적일 때 해당이 되는 거지. 아하. 지금 우리가 170, 80억 들여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공동연락사무소도 거기서 폭파해버리니까 혹자들은 뭐 돈 받자 하지만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대통령님과 전직 통일부 장관 저 이렇게 청와대에서 오찬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네. 현재의 남북 북미 간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이 상황 관리를 통해서 다시 대화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군사행동 보류 보도 이후 실제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설치하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김정은 위원장, 북한 경제 살리기가 최대 목표 아니었어요? 이러는 게 북한 경제에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이게 사실 방송 용어로 정확 안 쓸 용어인데 네. 우리가 좀 웃기게 얘기하자면은 네. 코로나가 왼수입니다. 왼수. 그러니까 왼수 정도가 아니죠. 특사를 올라갈 수도 없고 네. 북한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하하. 우리가 미국을 갈 수도 없고 아우. 나올 수도 없고 거기다가 지금 북한은 전염병의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를 잘해요. 그 방어가 뭐냐? 국경을 봉쇄하고 네. 이동을 접촉을 못하게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10대 경제 대국인데 3, 4개월 하니까 우리 경제가 엉망아니에요. 그렇죠. 재난기금 다 받으셨죠. 네. 이렇게 했는데 예. 북한은 중국하고 폐쇄되고 교류협력 못하고 물론 물자는 조금씩 들어오지만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경제가 형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배급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20년 전 고난의 행군 시대로 가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다음 질문으로 또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적을 선전할 보따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했다는데 이거 무슨 말인가요? 이 북한이 없죠. 북미 회담까지 없죠. 이야기를 꺼냈다는 게 이거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 어떻게 됐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상호 간의 네. 신뢰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허. 특히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귀가 번쩍 뜨이던데 오. 남북미 정상 이 세 분들은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예요. 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이 아니라 위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못 이루어내더라. 네. 그건 이제 엊그제 17일 날 말씀하셨는데 오늘 네. 그 유명한 볼튼 음. 이분 회고록이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은 폼페이어 장관에게도 아주 험담을 했지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형편없이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질세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저 메파 볼턴이 그 자리에서 리비아식으로 하자. 다 선핵 폐기해라. 그래야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네. 북한이 이만큼 핵을 폐기하면은 미국에서는 이만큼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또 우리는 경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걸 다 없애면은 나중에 해주겠다.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뭐 표현은 조금 다릅지만은 뒤로 벌떡 넘어졌는데 그게 볼턴 잘못이다 하고 이제 붙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한 거죠. 뭔가 북한 입장에서는 나는 이용만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남북 관계 위기 상황도 이 6.15 남북 공동선언처럼 꼭 돌파구를 찾아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데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그런 극적이고 뭐랄까 역사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 관계의 전환을 이룬 역사적이고 극적인 순간들을 단박 키워드로 준비해봤는데요. 네. 자, 어떤 키워드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나와주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아, 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야, 정말로 맞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네. 함께 기뻐해 주셨던 그런 그렇죠. 순간인데요. 네, 1년 전에 2017년만 해도 사실 북한과 미국이 뭐 불바다를 외치던 살벌한 시기였는데 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순식간에 좀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2018년 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네. 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면서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 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의 다같이 의의 있는 해입니다. 그때 맨 먼저 밝힌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차로 평창 동계올림픽 그 전에 답사를 하러 가시면서 네. 미국 MBC 기자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가 돼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아 저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국과 다 협의됐기 때문에 네. 오는 거다. 그래서
참가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만나봐야 할 텐데 영훈 씨는 좀 예측이 되세요? 그려질 듯 말 듯, 우리 딱 떠오르질 않아요. 저는 사실 조금 감이 오거든요. 굉장히 알고 있는 눈빛으로 초롱초롱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미정 씨가 아는 그게 맞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나와주세요. 427 판문점 선언. 맞습니다. 네, 마치 방금 한 것처럼. 아니 정확해요. 저걸 생각한 거 맞습니다. 2018년 4월이었죠. 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남북 정상회담이었는데 이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큰 의미겠지만 어떤 의미였나요? 김대중 대통령이 간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14선언으로 개성 발전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 저렇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가 돼가지고 역사적인 4.27 판문점 회담을 한 것은 엄청난 업적이 되고 그때 판문점 회담장에나 저는 특별 수행원으로서 그랬죠. 참가하는 영광이 있었고 네. 문정인 통일 내교안보 특보입니다. 네, 그때 역시 또 교수님께서 특별 수행원으로 동참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남북 정상들의 그 도보다리 회담 그때 정말 분위기 정말 좋았거든요. 이러다 한 1, 2년 안에 우리 통일 되겠네 막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진짜로 그땐 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네. 네, 현재 남북 상황 보면 뭐 남북 관계가 지금 기껏 쌓아놨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남북 관계는 늘 좋은 시대보다는 긴장, 전쟁의 시대가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렇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내하고 상황을 관리해서 다시 대화의 길로 가야지. 네. 전쟁하면은 다 죽습니다. 경제는 한번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은 남북 관계는 무너지면은 다 죽으니까 그렇죠. 다 함께 사는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좀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또 미국도 우리 땅이고 우리 형제니까 너무 지나치게 좀 간섭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단박 키워드 만나볼까요? 열어주세요. 평양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이거 나와야죠. 비핵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취하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자, 다음 키워드는 뭐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가요? 알고 계시죠? 네. 열어주세요. 자, 자연스럽게 한번 만나볼게요. 나와주세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네, 이야. 맞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들이 판문점 회동이 극적으로 열렸는데 하노이가 결렬된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속에서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던 원동력 하나만 좀 꼽아주시죠. 사실은 네.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거고 음.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조인한 그런 건데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런 남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 선거 전에 극적으로 만들어낼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이 주상에 없어요. 그걸 나가자 하는 것이 가장 상징적인 그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이 아닐까. 저렇게 돼야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담이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아니, 우리 교수님의 정말 생생한 뭔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남북 관계가 한반도 평화가 마치 좀 마라톤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요. 어떨 때는 또 가다가 조금 쉬었다가 뭐 천천히 가다가 빠르게 가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거다. 이런 거를 저는 좀 많이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6.25 전쟁 70주년이기도 하고 또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올해 이 남과 북이 모두 과거의 위기와 뭐 성과들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현재 남북 관계가 위기에 놓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남과 북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굉장히 위기고 돌파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단지를 요새화해서 또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지피를 복원한다. 이렇게 되면은 갈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것이 다시 6.15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밖에 없지. 전쟁하면 다 죽습니다. 네. 나는 살고 너는 죽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네. 그러니까 다 사는 그런 지혜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로 가자.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남북 간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우리가 참 많은 위기 속에서 그동안 긍정적인 것들을 잘 헤쳐나왔잖아요. 오늘 교수님과의 그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오늘 하루 어느 날 날을 잡아서 이렇게 박지원 데이 해가지고 네. 이게 일화를 좀 못 들어야 될 것 하겠는데. 같아요. 아니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정말 재밌고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신 두 분한테 네. 너무 제가 끌려 들어가가지고 아 무슨 소리세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목이 아파서 죽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뜻깊은 이야기 나눠주신 박지원 단국대 석좌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